국장님, 네.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폭군으로 군림한다면은 그의 쌍벽을 이루는 사람, 쌍두마차가 네, 네. 과방위에 예. 최민희 예. 위원장 아닙니까? 예, 예. 여성 정청래 뭐 이렇게 표현. 여성 정청래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4일, 25일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지금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꼴불견이라고 합니까? 가관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44년 동안 헌혈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이 없다. 아니 그게 방통위원장 직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헌혈했습니까? 아, 저요? 네. 저 헌혈을 한 번도 못. 네, 저는 군대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예. 그 이후로는 못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거기서 무슨 눈썹 문신까지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뭐 눈썹 문신을 하면 뭐 6개월 이내로 뭐 헌혈을 하면 안 된다는 등 된다는 등 그런 이야기까지 왜 그 회자되게 그 빌미를 주냐고요. 그러니까 저 과방 위원장이 시작한 말이잖아요. 이게. 뭐 신경제인지 기싸움인지 모르지만 또 뻘쭘하다 해가지고 불러 세워서 귓속말까지 했대요. 야, 나랑 싸우면 안 돼. 겁주는 건가요? 뭐 하고요. 기싸움인가요? 두 번째는 또 가위바위보 하라. 그것도 뭐예요? 코미디예요. 의사진행 발언을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툭 하는 그 던진 말이 아유 가위바위보로 정하세요. 가위바위보로.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상임위원장이 의사봉을 갖고 왜 앉아 있는 겁니까? 그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위원장의 어떤 역할 아닙니까? 근데 가위바위보라 결정하라고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지탄을 받고 있죠. 이틀이나 이 민주당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총리만 이틀하지 장관들은 하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크게 한 방을 터뜨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나온 것은 카드 사용 내역 그거 왜 사적으로 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헌혈 얘기 뭐 한 방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 대전 MBC 사장할 때 카드를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광고주들을 전부 사장이 가서 접대를 합니다. 저도 신문사에 있어봐서 아는데 임원들이 가서 광고주들 접대해요. 이 회사 카드 가지고 가서. 광고 더 달라. 좀 이번에 달라 할 때 그게 이제 제일 만나야죠. 접대하는 게 큰 게 골프 아닙니까? 그렇죠. 골프 거의 골프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KBS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전국 그 단위에 무슨 뭐 광주 KBS 무슨 뭐 부산 KBS 가 따로따로 회사가 아닌데 MBC는 따로따로 회사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 지역 MBC도 다 사장입니다. KBS는 큰 데는 총국장, 그리고 작은 데는 국장, 뭐 지사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어쨌든 사장이 다 나서서 접대했고 접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프에 많이 또 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준숙 지명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이다 발언이랄까 아주 대치기를 아주 세게 많이 했더라고요. 대가 셌습니다. 어저께. 나는 제일 잘한 게 아니요 답변. 그러니까 이준숙 지명자가 그 카드 1만 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그러면 1만 원 이상 이 사적으로 쓴 것이 나오면은 그만두겠습니까?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없다 하니까 또 김현희가 또 나섰다고 막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그걸 아주 제대로 받아쳤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도 아니요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것은. 그러니까 최민희가 아니 이재명 대표가 동네 북이냐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최고 존엄을 어디를 감히 이렇게 소환하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문제 이것도 아주
상당히 시원하게 받아친 것 같던데요. 그렇죠. 자꾸 이진숙 그 내정자를 극으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극자의 극자는 사실 폭력이 수반됩니다. 대개는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주의라든지 혹은 비폭력, 협상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극우주의자들은 사실 인종차별이 선행되거나 혹은 지나친 국수주의로 네. 선전선동을 하거나 이게 되게 이제 극우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정희를 존경하면 극우고 그다음에 노무현 김대중을 존경한다 그러면 무슨 지식인이냐, 지식이냐 이렇게 지금 되받아친 부분도 명쾌한 것 같아요. 명쾌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진숙 지명자 후보자가 뭐 과거에 동대구역인가요? 그것은 네네. 박정희 역으로 KBS 본관을 박정희 센터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극우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대받아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만약에 무슨 방통위원장이 돼서 동대구역을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면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있죠. 이진숙 개인으로야 뭐 지금 그 내정자는 사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었어요. 뭐 대구시장도 나가려고 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구의 유권자들을 향해서 대구나 혹은 그 경북에서 낳은 사실 걸출한 그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박정희역으로 하자라고 유권자들에게 제안한 거거든요. 그런 그 입장의 어떤 TPO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무슨 뭐 극우라고 몰아붙일 거냐?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어디에 구미 시민들은 극우입니까? 구미 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국회를 오래 출입해 봤습니다만은 국회 상임위원회든 본회의장이든 외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은 난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야말로 국회의장이 진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본청은 국회의원들과 연결된 어떤 일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누구누구랑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다 일일이 확인해서 국회의원 그 보좌관실에 다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건 당연히 민주당 사람들이 목적을 가짜로 해갖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민노총 사람들이잖아요. 언론노조. 그러니까. 노조원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민노총이 상임위원회 청문회장 앞에 와서 청문회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게 만든다. 이거는 사실 목적을 가짜로 쓴 거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시위하러 들어갈 테니까 방문증 주셔 하면 누가 그 방문증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국회의장이 단호하게 진상을 조사를 의뢰를 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과방위가 난장판이 된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어떻게든 MBC를 사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하고 있는 MBC를 지금 교체할 수 없다. 그걸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참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 이번에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게 마치 자기가 중립적인 제안인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는 문화방송 박문진 이사 교체를 지금 멈춰요. 그게 멈춰주면 내가 이 민주당의 방송사법 연기시키게 할게. 아니 민주당은 덥석 받지요. 방송사법 왜 냅니까? MBC 안 빼앗기려고 하는 건데 MBC 사장 선임 안 한다는 건 민주당이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건데 마치 그게 중립적으로 양쪽이 등가성 있는 제안인 것처럼 해갖고 국민의힘이 안 받으니까 그럼 방송사법 내가 발의하겠다. 받아들이겠다. 25일 날 지금 하겠다.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그게 오늘 처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방통위도 벌써 3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도 결국은 뭐 야당이 청문 보고서에 응해줄 리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바로 또 탄핵을 하겠다고 어제 그랬대요. 당신 있어봤자 이제 한 3개월짜리고 제3의 이동관이야 이렇게 박민규 의원인가 뭐 이렇게 벌써부터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도 하기 전부터. 더군다나 지금 이 정족수 2명이 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이진수 위원장은 지금 한 게 없으니까 탄핵이 안 되잖아요. 탄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네, 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인가요? 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무직에 있는. 그렇죠. 차관을 지금 무슨 탄핵할 수 있나요?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직무대응 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탄핵을 해갖고 부위원장을 네네. 직무정지 시키면 이제 한 사람이 한 위원장이니까 이 박문진 MBC 이사진 교체를 못하게 지금 막겠다 그 얘기인가요? 이진숙은 탄핵 안 시키겠네요. 한 명만 나오면.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만 안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탄핵이란 게 실제로 어떤 탄핵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가당착이죠. 사실 MBC 같은 경우는 어제 이진숙 후보자도 이야기했지만 노조가 완전히 장악해갖고 MBC는 노조가 좌우하는 노영 방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야, 친 이재명 방송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거 절대 안 뺏기겠다 하는데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 2016년에 이 방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여야 간에.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정상화할 수 있는. 예, 예.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그거 싹 자기들이 먼저 파기해버리고 KBS, MBC 사장 쫓아내고 이사진들 자기 사람으로 다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야당이 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여당이 돼서는 이 법이 좋고 야당이 되면 이 법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KBS, MBC는 무조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여든 야든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지금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이 8월 중순이면 임기가 만료가 네. 되고 KBS도 8월 말이면 만료가 되죠. 이사진이 임기 만료되니까 KBS, MBC 거기다 뭐 EBS까지 전부 이사들을 교체를 해서 공영방송 지금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무슨 수를 쓰든 저지하겠다. 네. 이런데 참 이것은 그렇다 해가지고 장관급 방통위원장을 이렇게까지 아무런 헌법이라든가 법률 위반도 없는데 계속 탄핵을 이유로 해갖고 낙마를 시키는 거 정말 이건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재인 정권 때 방통위가 3인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문재인 정부도 로펌 4군데에 이거 정족수가 이게 위법한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4군데 다 아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아요. 그러니까 3인 체제를 몇 개월 더 연장을 3인은 합니다. 충분히 되죠. 5명 중에 3명이니까 되는데 지금은 이제 2명이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방송법에는 2명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의결을.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예. 문제가 없다고. YTN 노조가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고등법원이 2명 문제 없다 하고 YTN 이사회 의결 있지 않습니까? YTN을 민영화하는 그 의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죠. 어쨌든 정청래하고 최민희가 이재명 방탄의 최선봉에 선 겁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군부를 계속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기 사법 처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자명한 목적이고 아마도 올해 말 내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아마 탄핵 열차 탄핵 열차를 지금 이미 시동을 걸었다 계속 얘기했지만 탄핵과 관련돼서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또 26일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청원 탄핵 청문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다 증인으로 채택해 놨잖아요. 어쨌든 정청래하고 최민희가 벌이는 코미디 쇼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